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틀 만에 30큐브 어항 물잡이 한번 해봤고요. 원래는 하루 만에 12시간 지난 후에 구피는 넣어줬고, 얘들은 이틀 걸렸죠. 하루 만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주문을 잘 못하는 바람에 하루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새우는 이틀, 알비노 플레드 고종구피는 하루 만에 투입 한번 해봤고요.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약간 택배로 오다 보니까 수컷들이 꼬리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해 했었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죠. 네모난 열대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분양받았고요. 색깔 이뻐요. 블러드 메리 같은 경우는 슈퍼빈님한테 또 분양을 받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통하고 어, 연수에는 상관없이 최대한 크고 통통한 녀석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따로 또 주문하시면은 또 작고 얼마 태어나지 않은 새우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죽어도 괜찮으니까 좀 더 큰 걸로 통통한 걸로 큰 걸로 통통한 걸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크고 통통한 녀석들이 왔어요. 자, 테스트 6일째인데 보면은 어제 스펀지 여과기로 바꿔줬어요. 아무래도 박테리아 증식이 저 거리식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제 한번 넣어줬고요. 그 4일 경과 물 넣고 4일 후에 생박테리아제 네오 A 하나 투입해서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기포기 틀어주셔야 돼요. 기포기가 있어야 박테리아도 숨을 쉬고 이게 번식을 하니까 기포기 항상 계속 저녁에 잘 때도 계속 틀어주시고요. 조명은 끄셔도 되는데 스펀지 여과기의 기포기는 계속 틀어 놓으셔야 돼요. 30튜브에 거리식 하나 달면 내부가 넓어지니까 보기에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박테리아 번식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스펀지가 지금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집이 되니까 훨씬 스펀지 여과기가 낫다. 일본에서는 저 거리식 여과기 많이 쓴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물잡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아무튼 그렇고요. 수초 경관을 해치는 게 싫으시다 싶으시면 저면 여과기 쓰세요. 저면 여과기 있으니까 깨끗하죠. 스펀지 여과기나 다른 여과기가 없는데 저면 여과기 하나 돌고 있는데도 여기에 그 구피 치어 한 60마리 정도, 60마리 정도가 살고 있고요. 체리새우도 한 15마리 정도 살고 있고, 여기 비씨름프도 한 10마리 정도 살고 있거든요. 애플스네일 2마리, 그리고 저쪽 항에서 옮겨온 어, 오토싱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살아요. 물깨짐 없이. 이게 아마 바닥층 자체가 제가 좀 바닥을 많이 깔은 편이거든요. 이 바닥재 자체가 한 10cm? 10cm 정도 되니까 바닥재에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어서 아마 물이 이렇게 나름 제 나름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옆에 있던 구피들 2마리, 한 마리가 임신 중이라 옮겨주세요. 혼자 놔두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루바망을 이렇게 쪼거든요. 직접 만든 치어통, 치안 산란통인데 막 쪄요. 근데 수컷하고 같이 넣어주면 편안하게 있습니다. 구피 수컷이 암컷 산란하는 걸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괜찮겠죠. 산란 시작하면 수컷은 빼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잡이 보시면 마치 구피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 요거 꼬리가 길어서 그런지 바닥에 내려와서 자거나 아니면 수초에 얹혀서 잡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잡힌 물이라 밑에 바닥 쪽에 암모니아가 가득 쌓이거나 한다면 애들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놀지 않거든요. 바닥에 내려와서 놀고 있다는 것은 물이 좀 잡혔다는 얘기예요. 암모니아가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요거 뒤쪽은 요거 토끼밥 새우질로 토끼밥 줬고요. 그러면 물이 웬만큼 잡힌 것 같으니까 분뇨 테스트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초하고 요 유목 심느라 약간 지금 물이 뿌예요. 요거는 백탁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닥재가 좀 올라와서 물이 좀 탁해졌어요. 한번 분뇨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피똥을 모아서 분해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미 다 분해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똥이 잘 안 보입니다. 똥을 찾아내야 돼요. 또 똥 좀 여기다 싸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 않겠죠. 또 또 부상수초 키우실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폭발하면은 표면적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적어지니까 저는 스펀지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놓으면 그래도 표면적으로 유입되는 공기 양을 좀 늘리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정말 오늘 써야 되는데죠. 힘. 거기다 싸고 와. 똥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떨어졌다. 똥 떨어졌어요. 똥. 야,
어렵게 얻은 구피똥. 요거 이제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시간 반 지났는데, 테스트를 잘못한 것 같아요. 바닥재를 새로 깔다 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스펀지 여과기에 스펀지나 아니면 이 바닥재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바닥재 위에 새 이 핑크 모래를 깔다 보니까 아마 박테리아가 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깔았던 바닥재와 새로 깔았던 바닥재를 비교해서 박테리아가 똥을 분해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 수조에 똥이 다 분해돼가지고 똥이 없습니다. 또 똥 찾아야 돼요. 미친 구피 똥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박테리아가 이미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조 바닥에 똥을 찾는 게 힘이 듭니다. 물론 박테리아를 키우지 않고 직수로만 키우시는 분도 있으세요. 단텀 엔젤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치어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요. 똥 내려, 똥 내려, 똥 내려, 똥 내려, 똥, 똥. 똥 건졌어요. 똥 찾았습니다. 치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세균이나 이 질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탈락 개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용궁에 치어가 많이 가서, 똥 어디 갔어? 아무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똥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똥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예전에 깔았던 보이시죠? 바닥재니까 여기가 좀 더 빨리 바닥재에서 박테리아가 올라와서 저 똥이 분해가 되겠죠. 요거는 새로 깐 바닥재라 박테리아가 이 모래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요게 분해가 되면 물이 잘 잡힌 겁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100% 환수로 단텀 엔젤 그 치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데, 필미오님이라고, 실제로 그 염소를 제거하지 않고 수돗물에 온도만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는 박테리아도 없고 물론 세균도 없고 곰팡이도 없겠죠. 그래서 치어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하지만 30큐브만 해도 물이 20리터 이상 들어가요. 근데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환수해 주려면 죽습니다. 죽어요. 말통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온도는 맞춰서 하신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초보 입장에서는 못 따라 할 것 같고, 저희는 이 박테리아 열심히 키워서 똥 분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편이 기존 바닥재에 있는 똥, 그리고 이게 새로 깐 바닥재에 있는 똥, 이게 아래에 박테리아가 잘 번식했으면 이 똥이 먼저 분해가 되겠죠. 이쪽은 새로 깔았으니까 아마 박테리아가 새로 깐 바닥재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스폰지하고 이 바닥재의 거의 99%가 99%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던 거 조금 남았는데 왼쪽에 있던 건 완벽하게 분해가 됐습니다. 박테리아가 어항 속에 형성되느냐 아니면 암모니아가 쌓이지 않게 환수를 자주 해주느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돗물의 상태에 따라 수돗물의 성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서울 도심 지역과 이게 지방하고는 수돗물의 탁도라든지 성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